규정보다 많은 짐을 싣고 달리는 과적 화물차는 도로 파손은 물론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지만 제대로 단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새누리당 대구시당이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정부의 국비사업 확보 방안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조달청이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소유했던 토지 가운데 부당하게 한국인 소유로 둔갑한 토지들을 찾아 국고로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광복 70주년 기획뉴스 항일의 흔적. 오늘은 대구 근대학교, 근대도서관의 전신이자 항일운동의 산실인 우현서루를 재조명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뒤따라가기 아찔한 화물차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규정보다 훨씬 짐을 많이 실은 이른바 달리는 흉기, 과적 화물차입니다. 실제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도로 파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윤영균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경북의 한 고속도로 5톤 화물차가 1톤 정도 되는 자루 10여 개, 규정보다 2배나 많은 10톤을 넘게 싣고 달리고 있습니다. 적정한 짐이 무너지는 상황으로 보여가지고 거기에 만약에 도로에 떨어지게 되면은 후속 차량이 엄청난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난 주말 전문가와 함께 대구의 한 화물터미널을 찾았습니다. 주차된 화물차의 절반 정도가 짐을 더 싣기 위해 짐칸 아래쪽 지지대를 나무 토막을 이용해 촘촘하게 덧대어 놨습니다. 불법 구조 변경입니다. 이게 회장이거든요. 갈비살이라 하거든요. 이게. 자, 갈비살이 간격이 이렇게 좁아버렸어요. 정상적인 건 여기 있어요. 정상적인 건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죠? 그렇다면 왜 과적 단속에는 적발되지 않을까? 비밀은 합법적으로 설치한 추가 바퀴와 이를 연결하는 이른바 가변축에 있습니다. 바퀴를 2개 더 설치하면 5톤 화물차의 경우 10톤을 더 실어도 현재 단속 시스템에는 걸러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도 짐을 더 싣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축이 2,000씩까지, 2,000, 3,000씩까지 눌러버리고 이걸 눌러버리면 앞에 달려버리잖아요. 그래서 1,000, 2,000씩, 3,000씩만 가져가요. 그래서 중간량을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외형상으로는 15톤 트럭과 4.5톤 트럭을 구별할 수 없다 보니 불법 구조 변경을 한 상당수 트럭은 총 중량 표시를 떼내고 운행하기도 합니다. 설계 당시의 용량보다 많은 짐을 실으면 제동 장치가 잘 작동하지 않아 이렇게 비까지 내리면 교통사고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 사고 가운데 30% 정도는 화물차 사고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불법 구조 변경을 한 과적 화물차는 해상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 4.5톤차를 뽑는다면은 4.5톤차가 제주도 가면은 3, 40만 원이면 되는데 제 차 같은 14.5톤이 돼버리면 100만 원이 넘어요, 도전비가. 조금이라도 짐을 더 실으려는 욕심에 경찰의 소극적인 단속까지 맞물려 과적 화물차는 한 해 수백억 원의 고속도로 수리 비용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네, 정부의 세수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대구시의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새누리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비 확보에 지역 정치권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금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와 새누리당의 당정협의회가 예년보다 한 달이나 빨리 열렸습니다. 정부가 세수가 부족해지자 긴축 재정에 나서면서 그만큼 국비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구시는 약 3조 5,200억 원의 국비를 신청했지만 해당 부처에서 2조 9,900억 원으로 감액됐고 심의에 나선 기획재정부는 처음보다 20% 이상 더 줄여 2조 7,700억 원만 반영했습니다. 천복단지 예산 687억 원을 비롯해 의료기술 시험 훈련원 설립비 300억 원과 국가감염병 임상시험센터 건립비 100억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대구 순환 고속도로 건설비와 대구 튜닝 전문지원센터 등은 예산이 깎여 대구시가 목표했던 국비 3조 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구시는 최종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이
모든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가의 재정 형편에 이런 부분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구시와 그리고 우리 12분의 국회의원님들이 똘똘 뭉쳐서 아주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예산 확보 노력을. 또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특별법과 도청 이전터 개발, 대구 취수원 이전, K2 이전, 영남권 신공항 건설 등 지역 현안에도 새누리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대구의 경제 활성화 그리고 서민들의 어려움 또 중소상공인들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대구시가 지난 2010년 이후 7년 연속으로 국비 3조 원 확보를 달성해낼 수 있을지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이 과연 얼마나 제 역할을 해낼지가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남해안의 적조가 빠르게 북상하면서 경북 동해안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는 오랜 폭염과 가뭄으로 고농도의 적조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전망인데 이미 포항 호미곶까지 적조 생물이 출현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남해안에서 시작된 적조가 동해안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경주와 포항 호미곶 앞바다까지 적조 생물 출현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아직 적조 생물의 밀도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오랜 폭염과 가뭄의 영향으로 밀도와 확산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 등 동해안 시군은 업 지도선을 띄워 적조 예찰을 강화하고 살포용 황토를 비축하는 등 방제 준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 적조주의보가 발령되면 곧바로 양식장의 취수를 중단시키고 폐수 공급 차량을 즉각 투입해 피해를 막을 계획입니다. 특히 적조가 지난해처럼 게릴라성으로 9월 말까지 장기간 발생할 것에 대비해 방제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서는 지난해 9월 고밀도의 적조가 23일간 지속되면서 양식장 16곳에서 어패류 31만 마리가 폐사해 14억여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적조 관심주의보조차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고농도의 적조가 연안으로 밀려오는 이른바 게릴라성 적조 피해가 컸던 만큼 지금부터는 양식어민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고용률은 59.8%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포인트 올랐고 취업자는 124만 8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 5천 명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경북의 고용률은 63.1%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포인트 떨어졌고 취업자는 143만 8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 6천 명 줄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발간한 식품산업 주요 지표를 보면 2012년 경북 지역 음식점의 1인당 매출은 3,640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고 대구는 3,980만 원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업체당 매출액도 경북이 8,130만 원, 대구가 1억 원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지역 음식점에 영세한 업소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항일운동, 바로 대구에서 일어난 국채보상운동이었는데요. 이 국채보상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또 이후 각계에서 활동한 항일운동가 상당수를 키워낸 곳이 있습니다. 광복 70주년 기획뉴스, 오늘은 대구 근대학교, 근대도서관의 전신이자 항일운동의 산실인 우현서루를 재조명합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대구시 중구 북성로. 대구은행 북성로 지점을 포함한 이 일대 2,900여 제곱미터 터에는 110년 전 근대 학교이자 근대 도서관의 효시인 우현서루가 있던 곳입니다. 우현서루는 1905년 을사조약이 맺어지자 여기에 붕괴한 항일운동가 이동진이 사재를 털어 지은 학교이자 도서관입니다. 국내외에서 모은 책만 만여 권에 1년에 20-30명씩 인재를 키워냈습니다. 단순하게 공부를 했던 공간이 아니고 나라의 애국심과 그리고 자긍심을 키워줬던 그런 근대 교육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 대통령 박은시,
초대 국무령 이동휘, 황성신문 주필 장지연, 일제궁성 이중교 폭탄 사건의 김지섭 지사 등이 우현서루 출신입니다. 이동진은 민족시인 이상화의 할아버지고 이루는 큰아버지로 상화 형제의 생부가 돌아가고 난 뒤 상화 형제를 우현서루에서 공부시키고 키우게 됩니다. 특히 맏형 이상정은 대구 최초의 서양 화가이자 1923년부터 만주에서 항일운동을 이끈 대표적인 항일 투사입니다. 이상정, 이상화 등 네 형제의 그 정신은 독립운동이라든가 민족 정신은 전부 큰아버지의 그 영향에서 태어났습니다. 대구 최고의 정신적인 지주되는 집안이 바로 이상정 집안이다. 다시 말하면 그 위에 큰아버지는 이루시 집안이다. 우현서루 출신들이 국채보상운동에 적극 가담하는 등 항일운동에 나서다가 우현서루는 1911년 일제에 의해 강제 폐쇄됩니다. 우현서루는 이후 교남학교로 맥이 이어지지만 광복이 되고도 70년이 지나도록 우현서루의 진정한 의미를 되살리는 노력은 아직도 미미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광복 7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생존 독립운동가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경북에는 3명의 독립운동가가 생존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임시정부에서 김구 선생의 근접 경호를 맡았던 배선두 지사를 홍석준 기자가 만났습니다. 애국지사 배선두 할아버지의 의성자택이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백발의 독립운동가는 생사의 고비를 숱하게 넘겼던 당시 상황을 담담하게 회고하며 광복 70주년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중국 군대하고 합동작전 하는데 그건 합동작전이 아니고 청바지를 맹대에 세우는 게라. 1944년 일제 강제 징집된 배지사는 가까스로 탈출해 중국 항일 유격대로 활동하다 광복군에 합류했습니다. 이후 임시정부 경호대로 발탁돼 김구 선생의 근접 경호 임무를 수행하다가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독립의 기쁨도 잠시, 해방된 조국의 땅을 밟기까지 1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대선 통곡을 했어요. 임시정부가 정부로 들어올 줄 알았지 개인 자격으로 들어올 줄은 생각을 안 했거든. 귀국 뒤 고향인 의성으로 내려온 배지사는 김구 선생 저격 소식에 또 한 번 공분했습니다. 지하 감방에 안도희를 넣어놨는데 안도희를 쏘러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하면 안도희를 빼돌려가지고 이래 돼가지고. 해방 45년 만에야 건국 훈장이 추서된 배지사는 90을 넘기면서 건강이 부쩍 나빠졌습니다. 조국 독립에 젊음을 바친 투사이자 독립운동의 산 증인은 그렇게 세월의 무게를 견뎌내며 자신이 일조했던 광복 7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폭염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 보름 동안 온열 질환으로 11명이 숨졌으며 이 가운데 7명은 60대 이상 고령자였고 5명은 혼자 농산일을 하다 쓰러져 사망한 채로 발견돼 노년층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폭염특보는 해제됐지만 이달 말까지 평년과 비슷한 더위가 예상된다며 노약자들의 건강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소유했던 토지가 해방 이후 부당하게 한국인 소유로 둔갑한 사례가 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늦긴 했습니다만 조달청이 이러한 적산 토지를 국고로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 명의의 토지는 전체 53만 필지. 조달청이 이들 토지의 소유주와 당시 조선에 있던 일본인 명단을 대조했습니다. 대부분이 창씨 개명한 한국인 소유였지만 이 중 1,500여 필지는 실제 일본인 소유, 적산 토지였습니다. 농경지와 임야, 대지 등 350만 평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들 적산 토지는 해방 이후 상당수가 한국인 명의로 이전됐습니다. 부동산 관련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부당하게 사유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조달청이 지난 4월부터 석 달간 1,500여 필지 중 1,000필지를 샘플 조사한 결과 이 중 44필지가 이 경우에 해당됐습니다. 경북에서도 청도 3필지, 군위 1필지 등 4필지가 드러났습니다.
500평이 넘습니다. 당시 개명한 한국인이 아닌 순수 일본인 재산으로서 사인이 특조법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사유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 환수가 추진되는 전체 1,500여 필지 중 경북 지역의 대상 토지는 1,200여 필지, 모두 60만 평 규모입니다. 대부분 한국인 명의로 이전됐지만 개중에는 여전히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데도 사실상 사유화된 곳도 많습니다. 부당하게 사유화된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 환수 소송을 통해서 국유화한 후 국가에서 필요하지 않은 토지는 개인에게 매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조달청은 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부당하게 사유화된 것으로 판정한 적산 토지 97필지도 이관받아 모두 환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동네 한 바퀴, 오늘은 고용노동부와 도구직업전문학교가 마련한 2015 중장년층 취업 아카데미 취업 박람회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 박람회는 중장년층에게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민간이 합동하여 단순한 홍보 차원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면접을 보고 실질적인 고용 기회를 드림으로써 지역 내 중장년 고용 정대에 기여하고자 이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취업 박람회를 통해 동구CM과 계열사 등의 최고 100명이 취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위안부를 기리는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리미를 앞두고 오늘 대구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기리미를 이틀 앞둔 오늘 대구 동성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를 하고 동성로 일대에서 평화와 인권을 위한 대구 시민 걷기 대회와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대구은행은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영남 이공대학교 천마체육관에서 2015 DGB 독도사랑 골든벨 대회를 열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고등학생들과 응원단, 교사들이 함께한 가운데 열린 오늘 독도사랑 골든벨 대회장에는 독도 수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독도는 우리 땅 합창도 펼쳐졌는데 오늘 수상자들에게는 장학금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동네 한 바퀴 이시정이었습니다. 대구서부경찰서는 2013년 12월부터 자신의 업체가 가진 땅이 곧 개발되거나 건축 허가가 날 것이라며 땅을 매입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63명에게 29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획부동산업자 40살 문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문 씨가 매입을 권유한 포항과 제주 등지의 땅은 대부분 신축 개발 등이 제한되거나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등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2011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의 주식이 상장 폐지됐다가 재상장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3명으로부터 모두 5억 4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31살 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대구 구청 공익근무요원인 최 씨는 지난해 피해자 중 한 명이 사기로 구속되자 대법원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유리한 판결이 나오게 하겠다고 속여 변호사 선임료 3,9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제33회 대통령기 전국 남녀 양궁대회가 오늘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에서 개막해 엿새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대회는 올림픽 라운드 방식으로 개인과 단체전, 거리별 경기로 진행되며 특히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 결승은 대한체육회 인터넷 방송을 통해 중계됩니다. 대구 영북 소식이었습니다.